네, 안녕하세요. 용문고등학교 1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정하영 강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들 시험이 이제 끝났고 이제 연휴도 지났고 아이들이 아직도 아마 놀고 있을 텐데 이제 좀 동동거리는 마음으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또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중간고사 총평 설명회를 이제 할 때마다 작게 이름을 좀 붙여보고는 하는데요. 제가 아직 한 발 남았다라는 아저씨, 영화 아저씨의 좀 유명한 명대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말고사를 겨냥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물론 첫 중간고사를 잘 보았지만 혹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학기 점수는 무조건 기말까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정신을 얼른 차리고 잘 준비를 해서 기말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결국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대치, 목동, 중계, 성북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북 메가스터디에서는 오직 용문고등학교만 전문으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문고등학교 친구들과 공부를 한 지 벌써 한 4년째가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성북 지역에서 용문고등학교 인원수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얘기예요. 올해 성과만 얘기를 드리면 2025년 용문고 국어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 100점이 3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친구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이번 1학년 중에 전교 3등 안에 드는 학생 중 2명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최상위권 친구들이 저를 이제 선택해준 만큼 아이들의 그 믿음에 보답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우리 아이들이 봤던 중간고사 국어 시험 범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교과서 소단원은 5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보기 이전에 봤던 3월 모의고사에서도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교과서 소단원 5개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 제가 써놨지만 딱히 특이사항 없는,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고등학교 수준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충분히 저희가 3월부터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3월 모의고사입니다. 용문고는 그동안 오직 교과서만 100% 활용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교과서만 출제를 하고 외부 지문 출제 비율도 거의 없고, 그런데 이번에 되게 유독 3월 모의고사 시험지를 학교 이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키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평소보다는 공부할 양이 많았다. 근데 좀 더 특이한 점은 이 3월 모의고사 파트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 들어가, 알아서 공부해 라고 하고, 사실 알아서 공부하라는 말은 정말 알아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원 와서 배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은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또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학원 도움 없이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교과서 작품이 아닌 것들은 자습서도 없고 평가 문제집도 없기 때문에 사실 혼자 공부할 때 자료 구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워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험 범위에 들어갔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던, 한마디로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되었으나 빠진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제가 조금 정말 이제 용문고는 전문가가 됐다라고 자신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용문고 기출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딱 3월 모의고사에서 요 현대시 한 세트, 그다음에 고전시가 고전수필 한 세트를 집어넣는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교과서 작품에 백석의 수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백석 수라가 있는데 3월 모의고사에서 백석의 똑같은 작가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다른 작품이 이제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교과서에 있는 저 수라랑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랑 연계해서 내고 싶으셔서 이거 넣은 거다. 그래서 얘들아
너네 물론 연두에 올다도 공부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보단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해서 저랑은 같이 백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미리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고전 시가와 고전 수필 세트가 있었었는데 이때 고전 시가 이 윤선도 만응이라는 작품이 뭐냐면 지금 저희 아이들이 교과서가 바뀌어서 올해 처음 이의개정 처음 들어간 친구들이죠. 근데 이전 작년까지 용문고 1학년이 썼던 교과서 안에 윤선도의 만응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용문고를 계속 담당하셨던 1학년 쌤들은 매년 1학기 중간고사마다 윤선도 만응을 출제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또 3월 모의고사에 나오니까 이거는 무조건이다. 기출을 활용해서 100% 나온다. 그래서 요거랑 이거 두 개 내고 싶어서 이렇게를 포함을 시키셨는데 사실 이 현대시 제가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지워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곁다리였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전략적인 학습도 가능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렇게 적은 이 검정색들만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 밑에 쓴 것처럼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국어시험은 외부 지문이 어렵다. 근데 지금 외부 지문 용문고등학교는 한 개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이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만 굉장히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한다면 누구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출제 비율을 알려드리면 객관식만 100% 출제가 되는 서답형 없는 총 28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서답형도 없고 그냥 객관식 28문제를 50분 안에 본다. 그냥 정말 쉽습니다. 쉽고 시험이 뭔가 크게 시간적으로 압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제가 이제 다 상담을 해보니까 보통 공부를 잘 해놓은 친구들은 30분 이전에 문제를 다 풀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20분 동안 천천히 마킹도 하고 헷갈렸던 문제들 보면서 이제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는. 근데 그럼에도 아이들이 이제 점수가 100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검토를 대충 한다거나 혹은 본인이 정말 몰라서 틀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실수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학년은 지금 보시면은 문학이 60%고요. 그다음에 문법이 29% 거의 30%입니다. 즉 문학 문법 합쳐서 웬만하면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즉 1학년 시험은 역시나 문학하고 문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고 이건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기말고사 그리고 1학년 2학기까지도 쭉 이어질 기조입니다. 용문고는 항상 국어에 문학 문법, 그 다음에 독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비문학이죠. 그 다음에 뭐 합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1학년 때는 문학하고 문법을 위주로 내는 학교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학 문법 잘하는 놈이 국어 시험은 잘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이 문법이 취약한 학생들이 있는데 남학생들 문법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사실 제가 작년 지금 2학년, 3학년 친구들한테까지는 문법 싫어도 꾹 참고 1학년까지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보는 수능은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이 있죠. 국어, 수능 공통 영역이 있고 선택 과목 안에 화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사실 문법 싫은 친구들은 다 문법 1학년 때 그냥 내신만 하면 끝나고 2, 3학년 수능 가서는 문법을 할 일이 아예 없었거든요. 화법과 작문으로 도망을 가면 됐지만 지금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수능에서 문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문법에서부터 벌써 삐그덕거리면 수능에서도 당연히 이제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 문법을 반드시 이 내신 공부할 때 차곡차곡 잘 쌓아놔야 고3 가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난도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 아이들의 점수와는 별개로 시험 문제의 수준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무난하고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막 그렇게 어려운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이 이제 없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항수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시간 부족이 문제는 없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학 같은 경우는 딱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 이상 그 이하의 수준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그냥 사실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혹은 이 문학 작품에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가 뭐 영탄이 쓰였는가 서리가 쓰였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서 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수준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법은 보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실제 시험 시간에 조금 더 읽어야 되는 텍스트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부담스러운데 보기에서 처음 보는 어떤 개념들, 처음 보는 예시들을 많이 주기도 하고 약간 보기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어떤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 나오긴 했다.
요렇게. 근데 이제 사실 이 문법도 아이들이 문법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고3 수준으로 고3 수능 평가 문제까지 다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험도 실제로는 쉽게 느껴졌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고득점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제가 가장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서 최고 득점자는 지금 93점이거든요. 근데 그 93점 친구들이 지금 3명이 나와서 93점 3명 친구들은 문법은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연습을 잘 시켜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시험에서 본인이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다. 80점 미만이다. 제가 이제 딱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80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안 한 거고 논 거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교과서 제대로 안 본 겁니다. 정말 그냥 냉정하게 제가 항상 용문고는 남고기 때문에 먼저 빨리 철드는 애들이 시험 잘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올라가가지고 애기 같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잡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문항을 보여드리면은요.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석의 수라와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과 이렇게 교과서 작품과 모의고사 작품을 연계해서 출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대조하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를 통해서 이 보기에 보시면은 백석의 창작 경향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백석이 이 두 작품 속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무난한 문제였지만 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따로 미리 잘 공부를 해놨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문법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문법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문법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잘 준비하기 위해선 일단 무조건 용문고 그동안 역대 기출 공부가 필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맨 왼쪽에 보이는 문제가 올해 용문고 기출 문제예요. 근데 이제 답이 지금 이 친구가 잘 맞췄는데 2번이거든요. 그래서 물 난리는 비음어만 적용돼서 물 난리로 발음된다. 근데 이게 틀린 이유가 물 난리의 발음은 물 난리이고 이는 비음어가 아니라 유음어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정답이 된 이 물 난리라는 이 단어가 바로 작년 용문고등학교 기출에서도 그대로 물난리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이게 실제로 답이 되었었고 또 이 물난리라는 요 문제가 이렇게 기출에 다뤄졌다면 저는 무조건 이 시험 대비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로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한 제 수업을 듣는 모든 친구들은 물난리를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이 또다시 올해 출제가 되어서 그대로 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 이제 사실 저희가 기출 문제를 풀 때 문학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시험 범위, 올해 시험 범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은 별 도움이 안 되죠. 문법은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뀌어도 똑같이 이렇게 기출을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거의 0%예요. 0%. 제가 아까 데리고 있었던 재원생 중 최고점이 93점이라고 했는데 그 세 친구가 모두 똑같이 요 17번 문제를 이제 틀려왔거든요. 아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셔도 좋아요. 아이들한테 너 혹시 17번 맞췄니? 하면 이게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막 문제 오류냐 아니냐 막 저한테 바로 카톡해서는 이게 왜 답이 5번이야 막 따졌던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냥 무난한 이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엇박자 D라는 소설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 그래서 아이들이 저랑 정말 수업하면서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정독하고 줄거리를 대강 아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갔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다 틀린 이유가 뭐냐. 잠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답이 5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답이 5번인데 뭐냐면 음치들의 무대를 감상하는 친구들은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로 20년 전과 달리 엇박자 D의 노래에 립싱크 했다 이죠. 근데 이게 이제 틀린 이유가 뭐냐면 다 맞아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데 이 친구들이 이러이러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립싱크한 게 맞는데 그 노래가 엇박자 D가 기획한 노래예요. 엇박자 D가 기획을 해. 그러니까 엇박자 D는 실제로 노래를 부르지 않고 공연 기획자고 이
콘서트를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이 작품 내에서. 근데 아이들은 엇박자 D의 노래에 립싱크를 했다. 그럼 엇박자 D가 준비한 노래니까 그 노래가 엇박자 D가 부른 노래는 아니어도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들은 엇박자 D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엇박자 D의 노래에 립싱크를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틀린 거다라고 해서 답이 이제 이런 식으로 5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약간 용문고에서 정말 그 치사하게 남학생들이 이제 충분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을 쳐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아 우리 학교 쌤들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오답 선지를 구성하는구나를 좀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그러니까 지금 용문고 이제 이번에 1학년 국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원래는 2학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 2학년을 담당하시다가 올해 새로 1학년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분명히 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선생님들마다 또 스타일이 다 다르신데 어떤 한 남자 선생님께서 꼭 이렇게 아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어떤 정말 치사한 문제를 잘 내세요. 저도 아 이건 애들이 틀릴만 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요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번 2025년 1학기 중간고사에 전교생 중에 지금 국어 100점이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아직 선생님들께서 말씀도 없으시고 1컷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웬만한 친구들은 이거 정말 다 틀렸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것은 정답률이 그렇게 낮진 않지만 비슷한 경향입니다. 뭐냐면 마치 영어 시험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 이 수필 본문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 본문에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맞는 단어를 찾아라. 근데 사실 남학생들이 이런 것도 굉장히 은근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시험에서는 이 본문 하나하나를 외우지 않고 큰 틀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보통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틀린 친구들은 아 내가 조금 더 꼼꼼하게 정말 국어 시험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는 예상 이제 등급 컷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첫 시험은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못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시험 분명히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서 평소 실력보다 조금 아쉬운 경우가 이제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 친구들이 70점대, 그거보다 조금 더 정말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그 아래에 60점대에 포진되어 있고 잘 본 친구들, 상위권 친구들이 80점대, 그리고 가장 잘 본 친구들이 이제 90점대. 그 안에서도 100점은 없고 그 아래에 지금 90점대 초중반 2개 틀린 친구들이 이제 가장 최고 득점자로 지금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재원생 최고점도 그렇고 1등급 컷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작년 시험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고 보시면은 작년 1등급은 4% 기준이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는 1등급 4% 기준 커트라인이 89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93점 받았던 친구가 전교 5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89점까지가 4%였는데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4% 기준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안정적으로 이번에 1이 나온다. 1이 나온다. 그런데 한 3개 틀려서 한 4개 정도 틀려서 지금 3, 4개 틀려서 80점대 중후반에 이제 애매하게 걸쳐있는 친구들 85, 6, 7, 8 정도 되는 친구들은 실제로 지금 이제 성적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10% 안에는 들기 때문에 이번 저희 아이들의 5등급제 기준에서는 1등급이 나올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5점 정도로 1컷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찾아봐야 되지만 사실 아이들이 시험 과정 안에서 아, 이 친구가 시험 잘 보겠다 하는 걸 이제 저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공부를 잘했던 저희 반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전교 2등 했던 친구들, 3등 했던 친구들 다 93점 받아왔고 그 아래 좀 더 아, 이 친구까지는 1등급 하겠는데 하는 친구들 지금 다 지금 이 80점대 중후반에 이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를 했었는가 속도, 밀도, 심도, 태도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우선은 자꾸 2개씩 넘어가네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문법이고 가장 핵심 파트가 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번부터 7번까지가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번 중간 준비하면서 풀었던 문제들이에요.
보시면은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용문고 5개년 기출문제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자꾸 선생님들이 문법 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수능 형태로 바꿔서 내십니다. 원래 용문은 국어가 되게 쉬웠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도 모의고사 문제 다 풀고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10년치,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수능, 평가원, 역대기출, 의문의 변동 파트만 추려서 다 풀렸고요. 그럼에도 부족할 것 같아서 EBS 문제들, 그리고 저는 지금 대치에서도 중계 목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아마 이야기 들어보셨을 휘문고, 중동고 이런 어떤 좀 메인 강남권 학교들 내신 문제에서도 이건 풀려볼 만한 좋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연습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렇게 풀었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용문고 내신 기출에서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테스트를 보고 용문고등학교 기출 경향을 반영해서 학습 범위는 항상 누적시켜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3월부터 시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진도를 또 되게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 날에 직전 보강을 하는데 그 직전 주 시험 일주일 전에 미리 진도가 다 끝나서 한번 총정리 복습을 했고 종강주에 제가 미리 일주일 남겨놓고 너네 이거 한번 다 공부해라 해서 복습 자료, 직보 자료를 저는 일주일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직보 자료를 공부를 했고 마지막 직본 날에 와서는 용문고 기출을 반영한 실전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보면서 복습만 최소한 3회 정도를 하고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활용했던 이제 컨텐츠들인데 이제 용문고를 정말 오래 맡고 있다 보니까 용문고를 위한 교재들이 이미 다 이렇게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시험지가 아까 방금 직본날 아이들이 봤던 파이널 모의고사인데요.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봤던 그 시험지랑 혹시 보셨을까요?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글로 폰트 하나하나, 여백 하나하나 다 맞춰서 아이들이 실제 시험지와 똑같이 생긴 동형의 시험을 통해서 최대한 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채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총평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용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고 우직하게 그냥 하라는 거 잘하는 친구들이 무조건 다 1등급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도가 언제 잡히냐? 태도가 언제 빨리 바뀌고 언제 아이들이 이 공부에 눈을 뜨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시험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이에 함께 해서 얼른 이제 마음 다잡고 이제 남은 기말고사를 잘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